여러분 현대 문학과 사회 이해라는 과목을 해서 사회 부분을 담당하는 경제학과 임상희 교수입니다. 이 과목 제목 자체가 길지, 그죠 여러분? 현대 한국 소설, 이제 특히 문학이라고 해서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과 사회 변보라는 과목인데, 앞에는 문학 부분이 있고 사회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묶여져 있는 이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문학 부분은 이제 송기환 교수님이 강의해 주시고, 뒤에 부분은 이제 그 작품의 문학적인 성격,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작가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이제 사회 담당을 하는 저는 이 작품이 태어난 배경, 또 이 작품에 이제 어떤 때는 쓴 시기하고 여러분 작품에 나타나는 시기하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저 편지를 소설을 쓰는데 미래 공상 만화를 공상 소설을 쓰면 미래가 배경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소설을 쓰는데 30년 전 걸 쓰면 30년 전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오늘 저 소설을 쓰면서 요즘 얘기를 쓰면 또 동시대 소설이 되고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이 만들어진 발표됐던 시점, 또 소설에 있는 시기의 사회가 어떻게 저, 움직여 왔는가를 이렇게 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학과 사회 그 결합체를 같이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그 문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학 경제학과 교수인데 문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지? 그러나 이제 이걸 과목을 만들어서 공부하면서 나도 조금 이제 내가 그 문학하는 교수들 보면 내가 뭐라 나도 문학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소설을 읽어보면 재밌죠. 참 소설가들 문학가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무에서 무유를 창제해내는 것도 대단한데, 이런 과목을 만들게 된 이제 배경을 또 잠깐 설명드리면, 내가 한 2015년쯤 벌써 한 5, 6년 됐네요. 그 서울대학의 권영민 교수라고 계십니다. 국문과 교수님이고 보령 출신이고 현대 소설을 전공한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방송통신대학에서 이 문학에 대해서 수업을 월, 화, 5일 동안에 한 과목, 한 테마씩 이렇게 소설을 갖고 수업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제 그 고정민 교수가 그걸 하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이제 정년 퇴임할 무렵에 제작 그 기자가 와서 교수님 앞으로 정년 퇴임하시고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야 그래 글쎄 뭐 하냐 이랬더니까 교수님 그동안은 우리 문학을 전공하는 엘리트들을 위주로 한 이 수업을 하셨으면 이제는 이제 당신의 능력을 보편 대한민국 국민 보통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적인 문학에 대한 이해와 소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게 이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강연을 하시면서 나왔는데 내가 그걸 우연찮게 본 거죠.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재밌어요. 소설을 아주 재밌게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이제 내가 느낀 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소설의 재미를 그냥 소설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소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설이 쓰여졌던 시기 아니면 그 소설의 배경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사회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수업을 지금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대면 수업을 했는데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왜 비대면 수업을 합니까, 여러분? 왜? 임산희 교수 꼴 보기 싫어서 이런 비대면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 왜 그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금 사회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가 여러 퍼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위에 다른 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내가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이제 사회적 여건을 이제 뛰어넘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았죠. 어쨌거나 하여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또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들도 사회의 문제를 많이 소설에 옮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작가들도 있어요. 순수 문학을 추구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작품에서 그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문학을 소설을 읽은 김에 그 시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할 소설이 뭐냐면 이광수의 무정이거든요. 무정이 1917년에 나왔는데 17년이면 1910년에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땅을 뺏고 주권을 뺏고, 그러고 나서 이제 7년쯤 지난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우리 조선은 어떠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떠했고, 또 미국은 어떠했고, 이런 걸 공부하면서 타임라인이라고 하나? 전체적인 그 세계사는 너무 거창한데, 하여간 그런, 역사 속에서 그 당시 조선을 보고, 그 다음에 이광수를 보고, 이광수의 소설을 보고,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문학 소설로만, 이광수와 무정을 접하는 것보다 더 폭넓게 봄으로써 어떻게 한다 여러분, 식견을 넓힐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목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송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마침 이런 과목을 하나 만드는 사람 희망하라고 그 교무과에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건 나 혼자 절대 못하잖아, 그지? 내가 소설을 뭐하러 알아, 그지? 그래서 이제 송 교수님 전화를 했습니다. 송 교수님, 이런 과목을 내가 구상하고 있는데 송 교수님이 문학 쪽을 좀 맡아주시면 내가 미적이나마 도와서 우리가 협조를 해서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소설을 공부하면서 사회를 공부하고, 사회를 보면서 또 문학적 소양을 넓혀가는,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아주 좋다고 흔쾌히 오케이를 하셔서 이제 이 과목이 만들어졌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면 4년 3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80명을 수강 인원을 하는데 거의 다 80명, 한번 2학기 때 한번 학생 수가 확 줄은 적이 한 번 있고, 대부분의 우리가 그때 금요일날 수업을 넣는가 그랬더니까 학생들이 수강 희망자들이 좀 적어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옮기고 화요일날 옮겼죠. 그랬더니까 80명씩 꽉꽉 찹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 같이 뭘 한다고 여러분? 문학도 공부하고 그 시대의 사회도 공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을 얻고 역사도 공부하고 또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이런 과목,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문학, 소설, 사회,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김수영이라는 유명한 그 작가가 있습니다. 김수영이는 또 나중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문학의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정치의 유무와 직통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문제가 뭐라고? 국가의 정치 문제라는 거야. 야, 이게 처음에 보면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거창하냐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과목을 끝날 때쯤 되면, 김수영 작가가 지식인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와 닿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이나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완서라든가 유명한 작가들이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조정래라고 하는 유명 태백산맥을 쓴 작가인데, 우리가 태백산맥은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때쯤 돼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빅토 위고의 프랑스의 유명한 대문호라고 하죠. 의 가지고 있는 사회의식과 문학성의 조화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문학과 사회잖아요, 그죠? 담고 싶었다. 우리 민족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 역사를 하면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여러분? 대단한 소설을 써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여기 황석영 작가도 있고, 신동엽 시인도 있고,
몇 분의 지금 네 사람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사회와 소설이라는 게 같이 결합되면 우리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역사 공부를 안 해 할 수가 없죠. 역사 공부를. 그 역사라는 걸 공부를 하면 여기 아주 좋은 말인데, 역사는 미래를 밝히기 위한 공공재다. 이 공공재라는 말은 경장 용어고, 역사는 과거 얘기인데, 그것이 뭐라고 여러분? 미래를 밝히는 거고, 공공재라는 건 뭐냐면, 공공재의 대표적인 얘기는 국방을 생각합니다. 국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다 가질 수가 있잖아. 그지? 세금을 낸 사람도 국방의 혜택을 받고, 세금을 안 낸 사람도 받고, 방금 태어난 애도 국방의 혜택을 받죠. 그 다음에 또 특공대 출신도 받고, 또 군대 봉사하지 않았던 여자들도 받고, 이런 누구나 보편적인 걸 가질 수가 있고 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의 얘기를 적어 놓은 거지만, 그죠? 그러나 미래를 밝히는 우리 모두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2018년에 식민 역사 박물관 기념 축사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역사는 국민들의 것이고 국민들이 역사를 성찰할 때 역사는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소설과 사회를 공부하는데, 그 소설이 딱 하나의 소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1917년 무정습도 시작해서 1980년 오래된 정원, 여기까지는 안 나갈까요? 아마 70년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몇 년을 합니까, 여러분? 한 70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역사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에 한국사 공부할 현대사를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과목을 들으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이제 국사학과에 또 다른 현대사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가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한 거하고 같이 매치가 되면서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근대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에 이 과목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얘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5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한테 14주를 14개의 과목 작품을 다룰 생각입니다. 자, 제일 먼저 다루는 작품이 무정, 그 다음에 감자, 탈출기, 벙어리 삼룡이, 소설가 구보일리, 날개, 무녀도, 상록수, 탕류, 순환이대, 태백산맥, 광장, 난장에 쏘아올린 자궁공, 오래된 정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러분, 무정은 1917년에 나오고요. 작가가 누구고, 작가가 몇 년에 태어나서 언제 사망을 했고, 또 그 작가의 성격 또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에 발표된 시기고, 이 작품의 시기, 그러니까 작품이 배경을 하고 있는 시기, 그 다음에 작품의 장소, 또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14개인데, 14개죠. 14개인데, 여기서 장편 소설이 있고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장편 소설은 지금부터 읽으려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거 태백산맥만 하도 1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정만 읽는데 이게 몰라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3일 읽겠으면, 나는 한 열흘 정도 걸쳐 읽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서, 야, 오랜만에 만났으니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한 열흘 정도 읽는데, 여러분, 무정은, 책으로 한 권 정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장편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자 같은 건 단편 소설이고, 탈출기도 단편 소설이고, 여기 이제 소설가 구보시리는 이제 중편 소설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녀도 같은 것도 뭐 중편 정도, 상록수는 장편, 그 다음 탕류도 이제 장편 소설이죠. 순환이대는 단편 소설이고, 태백산맥은 10권으로 되어 있고, 광장은
중편 소설이고 난장의 쏘고올림공도 중편 정도의 책이고 오래된 정원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단편으로 되어 있는 소설은 꼭 읽어봐라. 그리고 여기 14개의 작품은 여러분 언제 읽으라고? 야, 수업을 하니까 수업 다 읽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단편으로 되어 있는 소설, 감자, 탈출기, 그 다음에 벙어리 삼룡이, 구보시의 11, 날개, 무녀도 이런 것들 여러분 꼭 순환시대 이런 건 꼭 이번 학기에 읽어보시고 무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단편 소설은 여러분 꼭 읽어봐라. 장편 소설은 언제까지 읽으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미래 얘기지만은 여러분 손자 앞에 손자들이 학교 갈 때 너무 손자까지 너무 뭔가 여러분 자식들이 대학을 들어갈 정도 아니면 고등학교 들어갈 정도 아빠 그 저 무정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럴 때 그거 읽어봤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뭐 현대문학과 사회 변모라는 과목을 배울 때는 그 장편 소설에 내가 못 읽어봤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읽어봤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작품이고 또 이 과목에서 배웠던 얘기, 이광수가 어떤 사람이고 그 시대 배경이 어떤 얘기해주면 아들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빠 너무 유식하다고. 여러분 어깨 힘이 싹 올라가지 않겠어요? 기분 팍 잡고 기분 좋고, 그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특기사항과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이제 돼 있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벙어리 삼룡이 같은 경우는 벙어리 삼룡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11은 이때 30년대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 동원한 영화 있죠. 그 다음에 무녀도는 또 을려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상록수는 뭐냐면 그 상록수라는 영화도 있고 대장 김창수라고 하는 영화.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여기에는 뭘 써놨다고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를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 광장은 여러분 카인의 JSA 국제시장 그다음 태극기 휘날리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광장이라는 영화 소설이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지금 이제 요즘 쉽게 볼 수 있는, 쉽게 본다고 하는 좀 표현이 좀 거시기합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주로 중심을 뭘 했어요, 여러분? 자, 문학과 사회를 공부한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사회를 보고 사회를 통해서 문학을 이해를 넓힌다. 그 다음에 14개의 이 소설이 있는데 장편 소설은 못 읽어보더라도 단편 소설은 꼭 읽어봐라. 그리고 옆에 있는 특기사항과 영화는 여러분들이 같이 특히 영화는 짬짬이 좀 이렇게 봐보시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까지 다 100점 맞았던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고득점 비결은 뭐라고? 수업 시간에 착실하게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여러분? 과제 열심히 하니까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처음에 인트로덕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